3월 28일입니다. 일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무슨 마이크 사가지고 촌놈이 요즘 신났습니다. 이 정도 거리 떨어져도 되나? 막 이러면서 이제 선이 없거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지금은 또 더 멀리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 공부방 바로 앞에, 원래는 여기가 이제 그냥 양철이 판넬 지붕으로 이렇게 그냥 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그 지붕을 이제 그대로 놔두고 이제 수평을 맞춘 다음에 방부목을 깔고, 요즘은 방부목 안 깔고요, 변질되지 않는 그 재질이 있습니다. 그걸 까는데, 그때는 이제 방부목을 깔았죠. 깔고 이 난간대 만들고, 이 작진 않아요. 나름의 요 평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요거 만드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공간을 꼭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이 원래는 전 주인이 사용을 할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건물의 존재도 잘 모를 정도로 약간 이제 덮여 있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학교 앞이고 이렇게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 요 테라스를 제가 살리고 건물도 좀 살겠죠, 외형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은 뭐 저보다 더 매니아들도 있겠지만은 식물을 이렇게 기르는 거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기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20대 때부터 식물 많이 죽였습니다. 많이 죽였고, 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요즘 잠 안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래서 책도 좀 보고, 오늘은 태권도 승단 심사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찍 나와 있었죠. 제가 지금 이제 라떼를 아침에 나오면은 한 잔씩 타 먹습니다. 타 먹고, 점심 때 또 한 잔 타 먹고, 이제 밤에 또 한 잔 타 먹고, 나름대로 제가 루틴이 있습니다. 근데 요 자리에서 아침에 이제 한 잔씩 타 먹고 하루 시작하면은 좋죠. 라떼를 제가 먹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이 김옥균이 암살된 날입니다. 베이징에서 이제 암살되었습니다. 암살된 김옥균의 참수되었거든요. 머리 그리고 신체 일부들을 분할을 해가지고 조선 땅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또는 뭐 다른 신체는 또 전시를 해놓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형벌 국가의 조선다운 면모였죠. 김옥균이 하고자 하는 것은 개혁 개방이었습니다. 김옥균을 위시한 개화파를 뒤에서 후원했던 게 또 일본의 메이지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세력들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동학 농민난은 또 농민난대로 보상을 해주면서 조선을 무너뜨렸던 또 일본은 또 일본대로 또 욕을 하고, 동학난을 토벌하러 다녔던 토벌대 안중근은 또 안중근대로 또 칭송하고, 우리는 지금 완전히 크로스된 그런 역사관 또는 그때의 어떤 정세를 희한하게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내고 있는데, 안중근 사형 집행일이 26일이었습니다. 며칠 전. 근데 안중근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근대화된 자유국가를 독립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조선 독립을 지향을 했던 사람이고, 조선 왕실을 다시 복원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동학난은 쿠데타 성격을 갖고 있죠. 뭐 그렇게 따지자면 김옥균도 조선 왕실을 개보수하자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김옥균은 또 그렇게 칭송하지 않아요. 동학난을 다시 우리가 뭐 보상을 해주자 이런 법안까지도 만든다고 하는데, 김옥균에 대한 조명은 또 하지 않는 참 희한한 그런 어떤 역사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라떼라고 합니다. 라떼. 김옥균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김옥균을 위시한 그 개화파들은 또 더 앞질러 나가면은 그 전으로 또 돌아가면은
박제가를 위시한 또 백타파가 있습니다. 백타파가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기록들을 보면은 박제가는 기록물이 별로 없어요.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천재적인 면모를 가졌다고는 하는데, 기남자다 뭐 이런 이제 칭호를 받고 똑똑했겠죠. 뭐 그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기록물이 별로 없는데, 반면 이제 정약용은 기록물이 무진장 많죠. 그의 호를 빌리자면 정말 다산을 해낸 사람인데, 정약용은 위배 같다고 외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물량을 뒤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 정약용의 외갓집인가요? 가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그 종이 기휘한 시절에 물품을 조달을 받고 다 스폰을 받았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박제가는 그래도 박제가를 알아봐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박제가가 나름 정조시대 때 이제 우리로 치자면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박제가가 거기에 있는 책들을 미친 듯이 탐독을 하고 눈이 멀어버려요. 마지막에 가서는 또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리고, 박제가는 헛소리 하는 사람, 되도 안 한 소리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이 흰자가 돌아갈 정도로 표정에서 티가 났다 그래요. 정치가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겠죠. 정치가들은 누구나 보고 다 웃어줘야 되고, 우리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TV에 나올 때는 사온 듯이 사오고 뭐 고함 지르고 하지만 뒤로 가서는 다 악수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하잖아요. 근데 박제관은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진짜 어리석은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사람을 보고 표정 관리부터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박제관은 자기의 삶의 모토를 자식들에게 절제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절제. 반면 정약용은 성실이라고 가르쳤다 그래요. 자식들에게.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모토를 자식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박제가는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고, 술도 엄청 좋아하고, 또 결혼식 했는 날부터 말 타고 다니면서 자기 그 백탑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사는 그 벗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형님들이라고 할까요? 찾아다니면서 이제 술 먹고, 백동수 있잖아요. 드라마에 나왔던 백동수. 백동수도 그 사람들과 잘 어울렸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비록 조선이라고 하는 회색 사회, 억압된 사회였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모여가지고 나름 위안이 되고 굉장히 재밌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한 번씩 상상을 합니다만은, 제가 아까 라떼를 마시고 있는데,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거는요 20대 아이들도 합니다. 심지어는 10대 아이들도 심지어는 해요. 10대 아이들도. 우리 태권도장이 6학년 아이인데 주먹을 좀 쓰는가 봐요. 학교에서 주먹을 좀 쓰니까 그 주변 아이들이 아는 형들한테 뭐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 애들이 여기 초등학교 찾아와 가지고 우리 태권도장 다니는 그 6학년 애를 앉혀놓고 막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우연히 발견하고 가서 너 어린애들 앉혀놓고 대장질 하냐?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걔도 6학년 앉혀놓고 고등학생이 라떼 털고 있더라고요. 라떼와 요즘에 우리라고 하는 그 대립구는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대립구죠. 예를 들어서 군대 생활을 이야기한다. 라떼는 말이야, 그거는 충분히 라떼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 계량화 되어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 반찬이 이랬다, 우리 때는 이만큼 훈련을 했다, 우리 때는 구타가 어느 정도 있었다, 이게 딱 계량화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동시대에 동일한 사건을 두고 동일한 경험을 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정언을 내놓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괴리가 생기긴 합니다만은, 시대별로 라떼는 존재를 합니다.
박제가가 그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암살된 날이기도 한 김옥균을 위시한 개화파가 그랬습니다. 박제가의 외침을 조선이 받아들였더라면, 또 그 뒤에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김옥균의 외침을 시대가 받아들였더라면, 아마 대한민국은 글쎄요, 그 국부론이 나왔을 때 박제가의 북학의라고 하는 책이 거의 비슷한 시대에 나왔거든요. 참 멋진 나라가 안 되었겠나. 지금 오히려 중국 땅덩어리와 조선 땅덩어리가 연결된 거대한 대한제국이 안 만들어졌겠나. 혼자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만은, 안타까운 시행착오의 시간들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고종이 집권할 1863년에 런던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지하철을 개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기술, 뭐 하수구, 화장실 이제 막 치달아 나가는 거죠. 화장실 문화를 보면은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를 판별하는 척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 관련 인프라와 그 다음에 화장실 문화도 빼놓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는 88 서울 올림픽, 그리고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끌어낸 혁신적인 문화 양식입니다. 문화 양식인데, 박제가도 그때 당시에 벽돌을 사용하자, 수레를 사용하자, 사치를 장려하자, 시장이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계속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먹혀들지가 않았죠. 박제가의 어떤 그런 통찰력이라든지 면모를 저는 굉장히 흠모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력에까지야 저는 택도 없습니다만은, 기질은 제가 좀 나하고 기질이 비슷한데 하는 걸 책을 보면서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질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상가집에 갔는데 배지 달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쭉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이제 안면 있고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저도 악수를 받아주겠지만, 한 번도 나랑 일면식도 없는데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해요, 상가집에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주르륵 옆에서 다 일어나도 안 일어나고 그냥 밥 먹습니다. 왜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다 악수를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스테이지와 아이들을 에게 오빠 하고 풍선 흔드는 그런 문화가 성인들에게도 젖어들었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그런 성질만큼은 박제가 하고 유사한 점이 있다는 재밌는 발견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과의 성질이 닮아 있고 지력까지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현 시대에서 저는 정규제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영상에서 요즘 최근에 자꾸 정규제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듣는 분들이 좀 질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밀어줄 때 좀 팍팍 밀어줘 버려야죠. 뭐 제가 밀어주는 게 얼마나 밀려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표, 두 표라도 좀 밀어줄 수 있으면 좀 밀어줘야죠. 될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되도 안 한 사람 자리에 앉혀놓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자리가 사람 만든다,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리가 어떻게 사람을 만듭니까? 무슨 황금의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 가서 자리를 더욱더 혁신하고 멋진 자리로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지, 자리 그 자체가 사람 만들지 않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해서 앉혀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개차반 같은 똥볼들을 차대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봐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아까 그런 특정 인물도 그렇고, 우리 시대에도 단편적인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고, 아까 제가 영국의 산업혁명 시점에 우리도 변화의 외침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제도가 사람을 만들긴 합니다. 특히나 이 한반도에서는 조선 사람들은 제도만 잘 놓이면,
굉장한 기질을 갖고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가 계속 엿보고 있습니다. 그 빛나는 기술력이 있단 말이에요. 빛나는 창의력이 있단 말이에요. 제도가 사람들을 착취하고 누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노비건성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높이고 계속 법인세를 높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탈세를 하고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고, 그게 노비건성이거든요. 숨기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욕하고, 이게 노비건성입니다. 그냥 네 거 네가 하고 정당하게 정해져 있는 공평세만 내면 네 자유롭게 경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요, 날개 달고 전 세계를 홀홀 날아다닙니다. 그만큼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람이 좀 센데요. 예, 일요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라떼 한 잔 마시면서, 언제든지 그 시대 때는 어느 시대든지 라떼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요 요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앞서 나가서 혁신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더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아봐주고 힘을 실어주고 변해가려고 하는 동력원으로서 같이 작동을 하자. 그러면 서로 우리가 좋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